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은 그 전산자료 관리 장소 가장 중요한 이곳까지 포함해서 10곳이 넘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관저는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빠졌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청와대 그 명분을 좀 줄이려고 했다고 해야 될까요? 관저를 넣는 순간 지금 어쨌건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이 기거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자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저를 본다고 해서 뭐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결국 핵심은 세월호 당일날은 출입 기록이 가장 핵심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호실이나 아니면 전산자를 통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관저를 압수수색 그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어제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곳이었잖아요. 여러 곳이었던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것을 거의 총망라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어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됐죠.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뇌물죄로 입건됐는지 명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관련해서 입건이 됐나 여부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제 확인이 됐죠. 범죄 기재 사실로 들어갔으니까 이 블랙리스트 관련 또 세월호 관련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비선 실세들 그다음에 그 보안 손님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저번에 그 검찰에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발부된 영장에 보면 임의 제출 받고 그거보다 부족하면 압수수색을 하는 취지의 영장이었는데 이번엔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그런 부분까지 다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결국 청와대에서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특검에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게 전산자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대통령 국가기록물이라서 어차피 삭제도 안 되고 아니, 손을 댔다면 이건 증거 인멸이다.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이 대통령 비서실장실도 있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 또 민정수석실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근데 그 방을 지금 쳐들어가 본들 예를 들면 수첩이 남아있거나 서류 문서가 남아있거나 혹은 폰이 남아있거나 그동안의 핵심 증거가 나왔던 그런 물리적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애초에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메인 서버다. 전산 기록들, 어떤 문서가 언제 결제가 올라갔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한 건데 상징적으로 이 비서실장실이나 민정수석실이나 경호실이나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을 이제 적시했던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이고 좀 분산 효과를 노린 것이고 결국 원한 것은 메인 서버의 전산 자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오히려 청와대 역으로 빌미를 제공했어요. 이렇게 많은 곳을 다 들어와서 보겠다고 하니 애초에는 꼭 필요한 것만 찍겠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형사소송법 제10조와 110조와 111조를 제시한 건데 국가안보상, 직무상 기밀 이것이 관련된 공간들도 있다. 청와대에서 조금 명분 있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어제 5시간의 대치 끝에 특검은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이럴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 전산 자료만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옳은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특검에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한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거부하는 빌미를 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것들을 동의하고 또 이게 우격 따짐의 형식으로 돼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청와대에 있어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국 그런 부분들을 관절을 하지 않듯이 다른 지역도 좀 한두 가지 선별적으로 하고 결국 핵심적으로는 전산 자료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툴을 가지고 있어요. 전산 자료만 보고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게 결국 형식적으로 5시간 대치하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이건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대면 조사를 위한
그런 걸 보면 이게 뭐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기식 또는 시위 성격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 이구심을 그래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검찰에서 이게 검찰로 다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종료가 되면은 이 자료들이 다시 검찰로 넘어갈 텐데 그때도 결국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전산 자료를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이걸 실체를 밝혀내는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산 자료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고 해도 청와대는 거부했을 겁니다.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소위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냥 국가 기밀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긴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어차피 거부를 했을 거고요. 저는 이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의 전방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게 한 번 들어가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장이 보통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일주일을 유효기간으로 보통 잡는데 이번엔 말 그대로 슈퍼 영장입니다. 28일까지예요. 이번 달 28일.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보면 특검 수사 종료일이잖아요. 그 의지를 일단 보였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포괄적으로 여러 곳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일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면 일단 1차적으로 정당성 확보가 된 데다가 그 이후에 청와대와 협상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면 빼겠다. 대신에 이 부분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협상의 카드를 다양하게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특검 입장에서 관접 뺀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곳을 일단 다 받아놓고 그걸 기초로 해서 청와대하고 지금 일종의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거고 그런 취지로 어제 특검에서 이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에게 이게 왜 국익에 반하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모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나 직무상 기밀과 관련해서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국익을 해야지 않는다면 승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서조 황교안 총리한테 요청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기간 동안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측정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미 제출 받는 자료도 좀 저번에 검찰에서 받았던 것보다 좀 좋은 자료. 쉽게 말해서 좀 지금 특검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검이 굉장히 이제 여론을 의식해서 좀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특히 이제 검찰에서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왔을 때는 그 임의 제출을 받기로 해서 일단 대기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를 하고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 특검은 그냥 돌아온 걸 보니까 28일 이전까지 계속 오겠다 우리는 뭐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에 검찰에서 받은 그 압수수색 영장은 임의 제출을 받고 그게 부족하면 압수수색을 시도하라는 취지의 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부된 영장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애시당초 임의 제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갔다가 임의 제출을 받은 게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가 나오니까 다시 요구를 했던 거고 그 후에 한 번 더 받았는데 그것도 크게 수사에 도움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취지로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도 이번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수적이고 이게 국가의 이익을 해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특검에서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의 여론의 힘도 없고 그래서 좀 장기간 동안 청와대 실랑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고 근데 봐요. 어제 청와대에서 그 불승인 사유서뿐 아니라 반발을 했던 게 그 피의자 적시,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적시를 들면서 헌법에 위배됐다라고 또 다른 또 근거를 들고 나왔어요. 청와대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게 물리적 충돌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그런 관전 포인트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청와대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물리적 충돌을 해봐야 다 이제 상처를 입는단 말이죠. 절차에 의해서 누가 더 법 논리를 우위에 세우는가 또 누가 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는가 이 싸움인데 결국 청와대가 어제 격앙됐던 것은 그 수색영장 내에 1호 피의자 바로 대통령이었던 거고요. 혐의가 뇌물죄였던 겁니다. 그동안은 모호하게 돌아갔던 것을 이번에는 특검이 그냥 적시를 해버렸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첫 번째 범죄 혐의자는 바로 대통령이다. 그래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료 확보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암묵적으로는 그러한 흐름, 언론 보도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의 뭐 피의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론도 잘했다보다야 당연히 잘못했다 여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법적으로 적시해버리니까 청와대가 어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감정적으로 이래서야 우리는 들여보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좀 이제 굉장히 강경 자세로 돌아선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이 기싸움은 계속될 텐데 왜냐하면 특검은 지금 대통령을 1호 피의자로 적시하고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청와대는 어느 시점에 이 높은 문턱에
문을 열게 될 것인가. 예. 과연 특검이 끝나는 이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인 2월 28일 전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될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사실 다음 주에 말이죠. 일단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면 조사를 또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이 대면 조사로 좀 국면을 넘기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9일이나 10일쯤에 조사를 그렇죠. 받겠다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 뭐 그건 변함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긴 한데 대면 조사는 성공할 수 있겠죠, 특검이? 일단은 뭐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뭐 해라 이렇게 요구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 압수수색이 저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거부할 명분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압수수색을 다시 할 수는 28일까지 다시 할 수는 있는데 대면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대면 조사를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해서 일단은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주에 대면 조사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특검에서는 사실 피의자 적시를 함으로써 타협의 가능성들을 일단은 방치시킨 거예요. 미뤄놓은 거죠. 사실 28일까지 영장을 시한을 잡아놨다고 해도 그게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힘들거든요. 탄핵 어차피 3월 초나 그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압수수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8일이라고 하는 게 협상 카드로 유의미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플러스 다음 주에 대면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압수수색에 현실적인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특검이 전략이 약간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특검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냐, 블랙리스트를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둘 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착을 하는 거 보면 약간 자신이 없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결국은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헌법으로 이걸 바꿨단 말이죠. 네. 탄핵의 사유를 이런 구체적인 형사법적인 문제보다도 법률 일반보다는 헌법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탄핵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탄핵은 그냥 그 트랙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기보다는 충분히 좀 상황을 이끌고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탄핵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검찰에서 또 다시 할 테고 그런 거에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대면 조사를 하고 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 전에 압수수색하는 게 최선이죠. 예. 사전에 자료를 좀 확보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하면 또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만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까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면 조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쉽게 말해서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청와대에서 확보하면 그것 역시 나중에 또 증거제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어쨌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어떻게든 청와대에서 자료를 확보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의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현시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탄핵 관련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뭐 일각에서는 대면조사도 이걸 빌미로 불허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면조사를 할 겁니다. 대면조사를 안 하는 건 탄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수사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건 역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참작이 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면조사를 응할 것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괜히 압수수색을 해서 만에 하나 뭔가 좀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나오면 그건 역시 또 탄핵의 또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압수수색은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점을 치닫고 있는 특검이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기간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